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온 건 지난 26일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불을 낼까 말까라고 먼저 한번 물어보시는. 네? 불을 낼까 말까? 불을 낼까 말까 하면 제가 이제 말리는 상황.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또 이제 불을 낼까 말까. 아이고. 장난 전화 같기도 했지만 화재 예방 차원에서 소방차를 출동시켰다는데요. 한 사람이 불을 지르려고 한다. 만약을 대비해서 현장에 이제 대기하러 이제 출동해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라도 불 질러보면 불 거의 됐겠네, 이제. 그런데 몇 분 사이 무전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무전으로 다시 이제 실제로 이제 불을 찔렀다 하니까 이제 바로 세력 켜고 이제 출동해야 되죠. 불을 낼까 말까 했던 사람이 결국 불을 질렀다는 무전 내용.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둥둥둥 나길래 지진 난 줄 알았어. 저만 놀란 게 아니고 뭐 이곳에 잠자다가 뭐 전부 다 놀랬지. 그래서 난 봤지. 내가 문을 뚫게 불이 나오고 있더라니까. 우리 애가 자다 얼마나 놀랬겠어. 아이고 깜짝 놀랬지요. 불이 막 이러고 해가지고 창틀레가 한 2, 3m 이래 확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들이 양쪽으로 촘촘히 늘어서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좁아요, 상당히. 주차도 되어 있고요. 골목으로 큰 호수를 전개하면서 이쪽 이웃집 계단 참을 통해서 반대쪽 이 2층으로 제가 뛰어넘어갔죠. 2층에 난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관들은 옆집의 계단을 뛰어넘어가 화재를 진압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요. 아우, 그나마 다행이네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화재 당시 불이 났던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집안이 온통 시꺼먼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우, 완전히, 야. 나는 얘 터죽는 줄 얼마나 놀란지 아나. 진짜 나뭐 번호 켜놓고 술이 취해갖고 내리대갖고 불이 나는 거 모르고 자는 거 싶어가 저 안에 사람 있는가. 걱정이 되죠. 안에 아저씨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봐요. 아저씨 혼자 사는데 있는가 없는가 나는 모르겠네 지금. 자다가 놀라서 뛰쳐나온 이웃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 아저씨가 불길에 휩싸여 못 빠져나온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나오는 사람을 이제 물어봤죠. 저기 사느냐? 산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눈에 대문을 열고 나오는 한 남자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용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가 불을 질렀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내 집에 내가 불 질렀지 누가 냈겠노. 직접요, 뭔 분이? 말이야, 이게. 그 집에 불을 낸 사람이 자기 집을 이제 불을 낸 거죠. 옷에서도 불 냄새가 나고 바지에서도 이제 불똥 튄 흔적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방화범 체포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집에 불을 낸 사람은 다름 아닌 집주인 서 씨였습니다. 아니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 불을 낸다는 게 쉽게 이해되질 않는데요. 그렇다면 서 씨는 자기 집에 불을 낸 이유를 도대체 뭐라고 했을까요? 왜였을까요? 불 지르면 5분 내로 오는지 확인하려고 내가 했다. 예? 몇 번을 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불을 지르면 소방차가 5분 안에 오는지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예, 같이 있었으니까. 야. 우리도 그게 너무 황당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입에서 다른 게 나오기를 엄청 노력을 했었어. 난 우리도 그런 거 처음이니까. 불을 지른 이유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주인 서 씨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5분 내로 오는지 안 오는지 그게 도대체 왜 궁금할까요? 참. 불이 나면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올지 궁금해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아무리 궁금해도 워낙에 그렇지. 황당한 사건이다 보니 이 화재 사건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앞다퉈 보도를 했는데요. 지가 불 질러놓고 요 나왔고 기다린 거예요? 119 친구가 몇 분만 오는 거 확인하려고 불 질렀다 산 놈인데 그래. 그 소방차가 6분 만에 왔어. 지 5분 만에 와야 되는데 6분 만에 왔다 그러더라고. 뜨거운 불길 속에 온몸을 던져 불을 끄고 돌아온 소방관들. 기사를 접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압을 하고 다 하고 왔는데
언론에서 뭐 그렇게 일꾼이라고 또 보도를 했고 지금 씁쓸한 기분은 있죠. 예. 왜 확인하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유. 아니 정말 화재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친 것인지 주인 서 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웃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인지요? 이 동네에서 그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는 이불 한 개 갖고 나가서 딱 먹자고 골목이요. 이불 깔아가 딱 먹었던데. 나 여기 술 먹고 여기 누구가 있고 내 얼마나 놀지 않아. 차 지나가면 팔을 뻗어들어 차시하고 맨발로 다니고. 주인 서 씨는 동네에서 괴짜로 통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독특하더라도 자기 집에 불을 낸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구속된 주인 서 씨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불 내신 이유가 뭐였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지 해서요. 쓰레기 같은 거 가지고 열나가지고 그래가 불 지르는 겁니다. 쓰레기요? 다른 얘긴데요? 누가 쓰레기를 막 김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 앞에 사는데 지금도 집에 가보면은 현장에 가면 많을 겁니다.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13일 날도 그래가지고 제가 봅니다. 7년 지금 되니까. 쓰레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럼 경찰에게 말했던 소방차가 5분 만에 오는지 궁금해서가 아니란 말인가요? 과연 신고 전화의 진실은 뭘까요? 불이 난 서 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1층 방을 들여다보니 그의 말처럼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요. 쌓이다 못해 넘쳐 흘러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지경. 이뿐만이 아니라 2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측면 출입문에도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그 여자는 이제 찌끄레기 이런 춤 다 주워가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께서 그렇게 쓰레기를 놓은 게 아니라 그 여자분. 여자가 다 그래. 야가 집에 없으니까 없을 때 그냥 갖다 놓는 거야.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집에 쓰레기를 자꾸 갖다 놓는 어떤 여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집 앞에서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누굴까요, 대체?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제작진이 철수하려던 그때 집 주변을 서성이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는데요. 정말로 저 여성분이 쓰레기를 갖다 놓으실까요? 여성은 길바닥에 버려진 비닐봉지 하나를 주운 다음 근처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상자를 뒤져서 하나를 주워 들고는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그녀가 향한 곳은 바로 주인 서 씨 집이었습니다. 본인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근데 길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다가 저희 MBC. 아니 왜 남의 집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저 안에 갖다 놓으신 게 뭐예요? 고물이요. 고물이요? 왜 거기 갖다 놓으셨어요? 이거 딸이야. 그 여기 사시는 아저씨가 갖다 놓지 말라고 얘기 안 했나요? 했어요? 근데 왜 갖다 놓으셨어요? 우지에 농장이 저쪽 공원 농장이 밑에서 전부 운전은 공원 따랐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갖다 놨는데. 여성분과 긴 대화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쓰레기가 고물로 보이시는 걸까요? 남의 집에 갖다 놓는 이유가 이 자체가 기가 막히네요. 그러게요. 본인 집도 아니고. 벌써 7년째라고 합니다. 계속 쓰레기를 갖다 놓는 여성 때문에 주인 서 씨의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야, 정말 누가 우리 집에 계속 저렇게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기가 막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성분은 동네에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왜 하필이면 서 씨의 집을 선택했을까요? 아들 있잖아. 아들도 있는데 아들이 안 나있잖아.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있다니까. 이 집은 2층으로 된 단독주택이지만 서 씨 혼자 살고 있어 빈 공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7년 동안 소리도 지르고 싸워도 봤지만 쓰레기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 서 씨가 많이 괴로워했다는데요. 화가 날 만하죠. 이거 여자분 한 분 잘못 만나갖고 예. 내일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막 없지 않아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여기다 붙여놔서 쓰레기 가라고 전화도 하고 몇 번 그러고 막 제가 봤습니다. 대문을 좀 잠가 놓았으면 잠가놔도 안 됩니다. 그 몇 번이나 대문 밖에서 던지었고 또 철사로 묶어놓은 것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또 해놨는데 또 갖다 부숴놨다 하고 아이고. 그럼 저한테 하소연 하는 게 불이라도 질러야 되겠다는 그런 말도 몇 번 했습니다. 아이고, 참. 쓰레기 때문에 괴로웠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불까지 질러야 했을까요? 주인 서 씨를 다시 만나러 가봤습니다. 내가 쓰레기 더미에 살고 있고 하지 말래도 또 갖다 놓으니까 더 갖다 놓으니까 미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비가 오니까 쓰레기가 하수구에 들어가 막혔어요. 그거 뚫는데도 또 20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약 오르는 거지. 안 그래도 문도 사용 못 하겠고 방에도 그렇지 1층 부엌에도 그렇지 손도 대기 싫고 환장해야겠어. 25일 새벽부터는 아주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불질렀지. 사실 서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아내와는 이혼을 했고 아들도 출가를 한 후 쭉 혼자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그의 유일한 친구는 술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쓰레기는 점점 쌓여만 가는데 문제를 의논할 사람도 그렇다고 해결할 방법도 몰랐던 그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그날 밤 불을 지르기 전에 전화를 한 곳이 119였던 겁니다. 그래 뭐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주는 데도 없고 내가 표출할 데도 없다. 도와주는 데가 별로 없다.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하다가 불을 내야 될 것 같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불을 내면 옆집에 피해 안 입힐란다. 세상에. 5분 뒤에 온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5분 뒤에 와라. 내가 전화 끊으면 5분 뒤에 와라. 그러니까 주인 서 씨의 진짜 속마음은 5분 뒤에 오는지 보자라는 장난 전화가 아니라 불을 낼 테니 불을 끌어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는 구조 신고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집에 불 질렀으니까 괜찮아? 또 내가 작게 질렀으니까 번지지 않을 거야? 그냥 소방차만 오면 돼. 아주 아이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오랫동안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혼자 오랫동안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했던 분들은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마치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될까? 해볼까? 고! 이런 방식으로. 그가 언제부터 술에 의지하며 홀로 살게 됐는지 서 씨의 가족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는데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현장이라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갑니다. 예. 왜 이렇게 술을 드시는지 좀 아시나요? 군대에 갔다 와서 그랬어요. 군대 갔다 와서요? 예, 그 공수부대가 나왔는데, 예. 그 하사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은 안 합니다. 제대는 제대로 하셨어요? 아니면? 하사 중퇴 못하고 병원에 제대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 예, 있었어요. 예. 공수부대 갈 정도로 그 당시에는 체력이나 정신적 건강도 좋아하고 머리도 좋아서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는 사람 된다 했는데 잘 될 기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 다 그랬는데 그래 갔다 오더만 그러네요. 청년 시절 서 씨는 누구보다 건강했고 머리도 좋아 집안의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인지 그 후로 그가 변하게 됐다는데요. 내 집에 찾아오는 일하고는 쓰레기를 버리는 이웃밖에 없었던 쓸쓸한 삶. 마음속 불처럼 일었던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몰랐던 그가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것은 더 이상 자신을 혼자 두지 말라는 외침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방치되거나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50대, 60대 홀로 남은 가장들이 있어요. 홀로 남김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이런 심정적인 울화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지 이게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나 그러나 처벌은 받아야 되는 어쩌면 사각에 놓여 있는 누구도 모르는 안타까운 범죄의 현장이다.